그럼 그 소속사도 처벌받아요. 처벌하기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냥 그건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딥페이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재화의법무사무소 이정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좀 급하게 만든 영상이긴 한데, 지금 한참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알패스. 일단 첫 번째로 알패스가 도대체 뭐냐. 저도 처음에 알패스 자꾸 이렇게 질문들을 하길래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알패스가 뭔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알패스라는 게,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RPS, 그러니까는 Real Person 슬래시 뭐 이런 뜻인데, Real Person, 그러니까 진짜 살아, 실존 인물이라는 거고, 슬래시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슬래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성 간의 커플링을 시키는 거를 그 슬래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존 인물들을 이제 동성 커플링을 이제 시키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게 이제 RPS에서 이제 줄여서 그냥 편의상 알패스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알패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남자 아이돌들을 실존 인물을 사용해서 픽션을 만드는 거죠. 소설처럼 써서 만드는데, 근데 이게 막 성적으로 굉장히 심한 동성애, 그다음 뭐 강간, 성착취 이런 이제 글들을 이제 쓰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번에 한 유명 래퍼가 그거를 청와대에다가 국민청원에 올렸고, 미성년자 아이돌을 성착취를 하는 경우도 엄하게 처벌해달라. 이게 하루 만에 뭐 10만 명 넘어가고, 어제 보니까 20만 명이 넘었던데. 이 알패스가 네. 엠번방이랑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좀 비슷하다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엠번방을 변호사님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알겠어요. 이런 댓글도 봤어요. 왜 제가 엠번방하고 비슷하다고 보냐면, 구조가 뭐 비교할 수 없다고도 얘기해요. 엠번방은 실존 인물들이 나와서 진짜 당하면서 찍힌 거고, 협박을 당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착취를 당한 거고, 알패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냥 자기들끼리 재미삼아 그냥 가상해서 만든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 이렇게 반론하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거는 미성년자들이거든요. 아이돌들이 항상 다 성년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 있을 수 있어요. 만 18세라든지. 그러면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성착취의 어떤 주인공처럼 소설이 있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한다고 하면 되게 그걸 충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나오지만 미성년자들의 성은 항상 보호가 돼야 되는 거고, 아무리 그 친구들이 괜찮다라고 오케이를 해도 그거는 그 사람이 합의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에서 피해 아동 청소년이 동의한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서로 오케이하고 돼도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엠번방에서 가해자들이 작년에 처음에 문제됐을 때 제가 상담할 때 느낀 게,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몰랐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알패스 건도 비슷하거든요. 이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야동 보는 게 그게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됐었냐, 그거 문제되는지 몰랐다. 알패스, 실존하지 않는 인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피해자가 분명히 있어요. 피해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피해에 대한 죄의식도 전혀 없고,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기간 동안. 그리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다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찌됐건 미성년자인 아이돌을 상대로 그런 성착취적인 글을 쓴 거는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뭐 세택인가 뭐 섹태? 아이돌이 내는 소리를 합성해가지고 그 성관계 신음소리를 만든다고 하대요. 그 색태라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지금 돌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찌됐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려, 이거 남녀 문제 아니에요. 왜 자꾸 남녀 문제로 말씀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작을 한 사람은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사안마다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만약에 미성년자인 아이돌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으로 갈 거고, 근데 이제 성인 아이돌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명예훼손죄는 그 피해 당사자, 그러니까 그 해당 아이돌이라든지 소속사에서 문제를 삼아야만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성폭력 특례법에서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이제 딥페이크라든지, 사실 거기서 문제될 수 있는 게 딥페이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될 수는 없죠. 영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글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새로 나오는 뭐 그 소리 합성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촬영물로 이제 평가될 여지는 조금 있어 보이는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애매하거든요. 반박하는 댓글들이 좀 몇 개 네.
아, 예. 저한테 질문. 아,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일이 댓글을 지금 안 달고 있는데, 그렇죠? 예, 뭐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추려왔어요. 네, 일부 지금. 어이없는 글도 참 많던데. 제가 좀 약간 어이없는. 저도 반박 한번 해보죠. 잘 됐다, 씨. 본인이 확실히 모르게 이름도 바꿔서 하는데 왜 처벌을 해야 하느냐?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어떤 의미?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의 정국이다. 네, 근데 다른 이름으로. 정국이 아니라 창국이로 바꿨다. 뭐 그런 느낌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하는데. 그럼 정국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게? 네? 그럼 정국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이건 정국이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그럼 그게 그거잖아.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냥 가면만 씌우는 거잖아요. 그 사건에서 피해자는 정국이가 맞잖아요. 가면이 있다고 해서 뒤에 있는 실존 인물이 안 다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댓글이 정말 어이없었는데. 네. 음지에 있는 문화인데 왜 끄집어내?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 그럼 반문하고 싶은 게 왜 음지에 있어야 돼요? 왜 음지에 있어야 되냐고. 왜 양지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인들도 안다는 거거든. 음지에 있어야 돼요. 양지에 가면 안 돼.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를. 아니 왜 음지에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떳떳하고 하면 당연히 양지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하면 되죠. 소속사에서 권장을 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봤어요. 자, 그거는 이제 저렇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 소속사에서 장려를 했다거나 어떤 판매 목적으로 진짜 나쁜 소속사거든요. 성인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문제 삼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미성년 아이돌이면 이거는 그야말로 아동 성착취란 말이에요. 그게 똑같이. 그럼 그 소속사도 처벌받아요. 아동 성착취 그 음란물 제작 교사.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기네 그 소속된 애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함부로 그야말로 성착취 대상으로 만든 거죠. 조주빈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 그게. 지금 제가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딱 들었을 때 느끼는 거는 성인에 대한 이런 알패스 처벌하기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알패스는 지금 있는 성보호법,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그 사실은 정확하게 세모예요.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정의 조항이 있거든요. 그 정의 조항에 그게 포섭이 돼야 돼요. 이 글이 포섭이 돼야 되는데 이거 성폭법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그 영상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글은. 근데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이게 지금 애매해요. 그 등이라고 돼 있어요. 등.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 그럼 과연 이 글이 등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지. 그러면 아청법이 적용이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래도 처벌할 수 있어요. 형법에 보면 음화제조죄라는 게 있어요. 음화라는 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음란한 문서, 도화, 또 거기도 기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서는 여기 명확하게 나와요. 형법에. 그러니까 음화제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다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구입한 사람들도 다 처벌할 수 있지만 알고서 구입한 사람들. 근데 그냥 단순한 형법으로만 가면 그러면 구입한 사람은 처벌 못해요. 만든 사람만 처벌할 수 있어요. 판매한 사람이라든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저기 다 픽션인데 왜 문제를 삼냐 이거잖아요. 그냥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딥페이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딥페이크는 영상이 나가는 거고 이제 알패스는 글이 나가는 거니까 피해자가 느끼는 그 수치스러운 감정은 똑같다. 제가 영상이랑 이런 거를 온라인 매체, 뭐 무슨 매체 이런 걸 배울 때 그 매개체라는 안에 영상, 글, 음성, 그림 다 포함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미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했다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도 그렇죠.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부리시는 것 같은데 그게 피해자 입장에서 느끼는 그 수치심이 뭐가 다르냐 이거지. 딥페이크 영상을 봤을 때 느끼는 수치심하고 글로써 다가왔을 때 내가 느끼는 수치심하고 그거를 왜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사실은 그거는 경청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오늘 그 알패스가 하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금방 사그라들 수는 있는데 지금 워낙 뭐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어찌됐건 결론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거는 어떤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은 무슨 음지 문화 왜 음지에서 해요? 양지로 나와서 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면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건 맞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각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또 댓글 많이 달리실 것 같은데 댓글 다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 몰아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